네, 안녕하세요. 연극 무대에서 연극 배우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 예술가, 연극 배우 이당금입니다. 시어터 연바람은 연극 소극장이에요. 1993년도에 연극 소극장으로 시작해서 무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장르, 연극을 비롯해서 춤, 그리고 음악, 국악, 무대 공연으로 지칭되는 모든 장르들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이제 그 활동 반경이 조금 더 확장됐는데, 그곳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공연을 펼쳐볼 수 있는 장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융복합적으로 콘서트를 한다든지 연극 무대를 올린다든지 또는 신앙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대 공연 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면 표현할 수 있는 시어터 연바람이라는 소극장이고요. 예술이 백그라운드는 2022년 1월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바지에 치달아 있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예술이 무엇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예술은 당신의 백입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예술이 백그라운드라는 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미술 전시, 시각예술을 비롯해서 이 공간에서 또한 콘서트라든지 오픈 스튜디오로서 여러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인문학 강의라든지 여러 모임들, 커뮤니티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광주에서 저희가 1993년도에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30여 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 광주의 이야기, 광주의 스토리, 광주의 역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대 공연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연극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연극 단체로서 지금 생존되어 있는 단체 중에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단체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단체가 사실은 이름으로는 그 명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30년째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 연극마을, 그리고 푸른 연극마을이 96년도부터 공간 소극장을 운영을 하면서 27년째 공간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광주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고 광주의 이야기, 광주의 역사를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그 연극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죠. 예술이 전체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장르로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터에서 어떤 유랑극단이라든지 그런 공연의 시스템들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이라든지 뭐 판이라든지 콘서트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런 공연들을 보기를 굉장히 즐겨 했는데, 요새는 OTT라는 것들 때문에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리고 드라마도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OTT에 많이 점령당해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단지 저희 연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연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연극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차단되어 있는 여전히 내 일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라이브 되지 않는 그런 그 예술 세계에서 연극은 진짜 실제적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현장에서 볼 때만이 조금 더 내 삶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고, 아날로그적인 옛날의 그런 손맛이라고 얘기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 숨쉬는 공간으로 관객들은 찾아와야 되고 또 그거를 자기가 직접 발로 움직여야 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세대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로 다가가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기는 합니다. 네.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게끔 이 공간 자체가 좀 더 오랫동안 존재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누가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은 이 공간이 사실은 존재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죠. 연극을 비롯해서 무대 공연이라든지 뭐 사람들과 관계하는 커뮤니티라든지 또 문화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서 또 그리고 그들이 그 체험한 것을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이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술은 당신의 백입니다 라고 명명되어진 것처럼 예술가와 예술이 함께 그 공존하면서 이 공간에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그리고 예술의 작업들이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이 조금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그 예술 공간을 찾아다닐 때는 여전히 이제 좀 손 뻗으면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만 이게 벗어나는 활성화가 조금씩 이제 그 쇠락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또 중심 도시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블럭만 넘어서면 한가지다라는 느낌일 정도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둠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장에 항상 24시간 극장의 간판하고 예술이 백그라운드 간판폰을 24시간 켜놓거든요. 그런 이유는 공간이 계속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힘들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좋은 일을 할 것이냐라고 많이 이렇게 요새 뭐 인문 철학 강의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듦을 또 창작 과정의 하나로 극복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재미로 하나씩 이렇게 극복하면서 30년을 지내온 것이 또 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그냥 과정으로 지나는 거지 그게 힘들어서 좌절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곳 극장만 벌써 4번째 이사를 했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벌써 이곳에 5번째 옮기게 됐고 과정을 계속 겪는 그 순간이 제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구도의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힘겨운 것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즐겁다기보다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술의 힘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처럼 지금 가장 고난받고 위태로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예술이고 그 예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술의 힘의 그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와주세요. 아니 관객이 있어야지 뭐 말을 하지. 관객님들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오시게끔 저희들이 어떤 그 콘텐츠라든지 예술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몫이긴 하겠죠. 그래야지 오시는 거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 손맛이라는 아날로그적인 수공예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장 예술이거든요. 그것도 현장 예술 중에서 무대 공연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보여주는 힘, 현실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는 현실이 과연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 이런 살아가는 게 방법이 맞나라는 질문이 있을 때 무대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그 질문들을 함께 또 스스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러 좀 와주세요.